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놓고 피의 사실 유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에서 수사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정치 검찰을 막아야 한다. 또 앞으로 수사 내용 공개에 대한 규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와 오는 수요일 이를 놓고 논의할 예정인데 저희 취재진이 법무부가 만든 초안을 파악해봤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균형을 이루겠다곤 했지만 사실상 검찰의 모든 사건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입니다. 이대로 실행되면 국정농단 같이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건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게 되는 셈이라 여러 논란이 예상됩니다. 먼저 이도성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법무부는 수사 상황이 중계식으로 알려지는 걸 차단하겠다며 수사 공보 준칙을 마련했습니다. 검찰은 이 규정에 따라 수사 의뢰와 압수수색, 소환 조사 등 단계별로 제한된 정보를 공개해왔습니다. 권력형 범죄 수사 등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면서 수사의 투명성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최근 이 준칙의 완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신 새롭게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 초안은 사건의 중요도를 떠나 수사의 시작은 물론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사건 내용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겠다고는 하지만 정작 내사부터 기소까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일부 공개하기로 정한 내용 역시 재판에 넘겨질 때 관련된 기본 정보가 전부입니다. 기자들은 검사나 수사관과 일체의 접촉도 할 수 없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앞으로 검찰 수사는 수사부서와 대검찰청, 법무부, 청와대 외엔 알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이 방안이 확정돼 실행되면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처럼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일지라도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법무부가 준비한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돼도 실명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공직자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 모를 수 있다는 건데 또 규정을 어기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이주찬 기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요 수사의 경우 언론 취재와 검찰의 공보 활동을 통해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을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도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를 함구했습니다. 하지만 브리핑을 통해 제대로 수사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공적 인물을 판단해 실명을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추진 방안대로 시행이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공적 가치를 떠나 모든 사건에서 비공개가 원칙이고 기자가 검사에게 사건이 잘 되고 있는지 외압은 없었는지 물어볼 수도 없게 됩니다. 또 수사선상에 오른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더라도 당사자가 스스로 밝히기 전까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비공개 소환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언론에 시기가 노출되면 다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그동안 고위공직자 등 공적 인물들을 비공개 조사하면 특혜라고 비판해왔지만 새로운 규정 아래선 이런 인사들의 정당한 권리가 됩니다. 언론 보도 역시 오보가 아니라면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있어 보도 가치가 크더라도 수사를 받고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이 어려운 겁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검사와 수사관 모두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감찰을 받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수사공보 준칙과 관련해서 법조팀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도성 기자, 일단 법무부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피의자 인권 문제는 사법개혁 주제가 다뤄질 때마다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왔습니다. 이 검찰 안팎에선 이번 규정안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말자, 그런 문제 제기가 아닙니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이 세부 규정이 언론의 보도를 통제하고 오히려 수사 착수부터 결과까지 완전한 밀실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예, 일단 양쪽 입장을 좀 다 짚어볼 텐데요. 예상되는 문제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려하는 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 겁니까? 네, 먼저 이 검찰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단계, 내사죠. 이 내사부터 재판에 넘겨지는 이 기소 때까지 언론 취재를 통해 보도되는 과정을 모두 막았습니다. 특히 수사 보고와 지휘는 일선 수사부서에서 이 대검찰청, 법무부,
그리고 청와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규정대로라면 앞으로 보고라인 외에는 수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외부에선 어떤 과정을 통해 수사가 진행됐고 또 마무리됐는지 그 결과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 하지만 이 부분도 반드시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피의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많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이 일부러 피의 사실을 흘리면서 이 여론을 만들고 이 망신주기 수사를 한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공보 준칙을 만들어서 이 남용을 막으려 했던 건데요. 다만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 등에 대해선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감안해서 검찰이 수사 내용을 브리핑 등으로 알렸습니다. 예. 여러모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데요. 혹시 이 논란과 관련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게 있었습니까? 고위공직자 등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보도 가치를 두는 경우가 큽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원도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는 그동안 그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온 편입니다. 예. 이도성 기자 이야기 들어보면 이번 방안이 시행될 경우 우려하는 쪽에서는 이제 검찰 수사를 견제하기 어려워질 거다라는 우려를 하는 건데 혹시 과거에 수사 내용이 알려지면서 실제로 감시 기능이 강화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실제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이 국정원 직원이 붙잡히고 이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 게시물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게 다 피의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당시 검찰 지휘부가 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의 사실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당시 수사팀장이던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실제로 외압을 폭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도성 기자였습니다.